이번 시간에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에서 서양의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는 어떠한 발달 단계로 이루어지고 발달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요. 서양의 가족 치료는 발달 과정에서 시기별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1940년대와 1950년대가 가족 치료가 형성된 시기라고 해서 가족 치료 형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950년대 이전까지는요,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적응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요, 그 전까지는 주로 개인 대 개인으로 봤기 때문에 가족을 치료에 개입시켜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사실은 1950년대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개인 상담과 개인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가족을 같이 하는 기법들은 사실 별 필요가 없고 또 많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경제 대공황 같은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요. 많은 가족들이요. 사회적 빈곤이라든지요. 가족원의 사망이라든지 또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거 그리고 또 이사라든지요. 또 재결합으로 인해서요. 가족원의 적응과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문제가요. 사회 문제화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서요. 가족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요. 그 전까지 계속 유행했던 정신분석학에서 항상 사람의 모의식이나 발달 시기의 어린 과정의 그 초기 어려움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항상 느꼈던 한계들이 드러나면서요. 한계를 인식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요. 가족 치료가 서서히 소개되고 발전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요, 특히나 정신분열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정신분열증에 초점을 두고 정신분열증을 가진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환자 가족들이 보이는 독특한 가족의 특성과 가족이 반응하는 모습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분열증에 초점을 두고 환자와 그 가족 연구를 통해서요, 가족 치료를 하니까 훨씬 더 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치료가 잘 되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해서 집으로 돌아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시기에는요, 가족 상담 및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들로요, 38년에 미국 가족관계 학회라는 이 학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때 학술지가 발간이 되면서요. 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한 내용들이 학술지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이걸 어디다가 신문에 낸다든지요. 책에 낸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발표할 때가 있어야 연구를 할 목적이나 퍼뜨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연구 자료로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특히 1942년에요. 미국 부부 상담가 협회가 처음으로 결성이 되면서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달적인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 학자로는요, 베이트슨이라든지요, 그 가족 치료의 대가인 또 제이 헤일리라든지요, 또 버지니아 사티어, 그 다음에 보웬 등의 학자들이 유명하고요. 주로 가족 치료는요, 미국에서 많이 발달했는데 미국의 팔로알토라는 지역에서요, 상담 및 치료 연구 활동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이론들로는 사이버네틱스라든지요, 일반 체계 이론과 같은 가족의 발달적인 특성이나 가족의 역동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들이 이때 많이 연구가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수업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달적 시기로서요, 1960년대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가족 치료가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된 시기라고 합니다. 이 가족 치료 확대기는요, 자, 이 시기에
상황을 살펴보면요. 1950년대까지 축적된 다양한 치료 경험들, 즉 임상 경험들이 쌓이면서요. 정신장애에 대한 원인과 치료 방법을요. 환자와 그 가족에게서 찾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 환자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를 치료 대상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요. 획기적인 변화고요. 가족을 치료하면서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요, 가족 상담 및 치료와 관련된 연구 활동으로요, 나단 에커만과 잭슨 같은 사람들이요, 가족 치료의 첫 번째 저널인 패밀리 프로세스를 발간을 하고요,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 학자들 살펴보시면 에커만과 미누친과 같은 학자들이 있고요. 특히 미누친은요,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가족은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자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개념을 맨 먼저 만든 사람인데요. 이런 가족을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낸 학자들이 이 시기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또 대표 학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로요. 1970년대는요. 가족 치료의 어떤 조금 더 안정화된 정착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970년대의 시대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요. 1970년대는요. 다양한 철학적 사조들이 등장하는데요. 구성주의라든지 페미니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다양한 철학적인 개념들이 가족 치료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